예, 안녕하세요. PSM 측면의 설비 점검 정비 관리에 대해서 코샤 가이드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P등급 사업장이 되려면 설비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 등급에 의한 정비 관리가 효율적인지 체계적인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안전관리 체계입니다. 공정안전평가는 이행실태 점검과 이행상태 평가가 있습니다. 이행상태 평가에서는 최근 등급 부여 외에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체계 등 특화 점검을 병행해서 하고요. 이행상태 평가 점수에 연계되도록 그렇게 지역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PSM 12대 요소는 아시다시피 공정안전 자료,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 계획이 있고요. 이 중에 설비 점검 및 유지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석탄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 코아 발전소는 PSM 평가가 나오면은 대개는 88에서 89.5 정도를 80점대에서 높게 유지되는 S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0점을 넘어서는 P등급을 위해서는 설비 점검 및 유지 계획이 상당히 핵심적인 사항으로 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점수 체계인데요. 안전 경영과 근로자 참여, 현장 확인 점수가 높고 나머지는 5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해염 설비의 점검 정비, 유지관리 코샤 가이드입니다. 기기별 중요 등급 원칙이 있는데요. A, B, C, D 네 등급으로 구분해서 차등 설비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운전 및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려해서 중요도는 사업자별로 사업장별로 자체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기별 점검 주기 결정 안도 있는데요. 제작사가 제공하는 고장을 일으키는 평균 시간, 사용자의 경험, 부식 또는 마모 속도의 추이, 취급 물질 및 운전 조건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하고요.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점검 주기 결정 예시를 보면 기기의 중요도 등급, 그리고 고장을 일으키는 평균 시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등급별 설비관리 방향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A, B, C, D 등급별로 AB 등급은 예비품을 관리하거나 정비계획서를 수립하도록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C, D 등급은 점검 주기가 좀 장주기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비품 같은 경우는 별도 관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장에서 설비 등급 분류하는 과정에서 C, D 등급도 제작사에서 예비품 관리를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그 지침이 체계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비품은 제작사의 권고를 기준으로 운영 정수 대비 재고가 없을 경우 구매하는 절차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비점검 계획서의 내용인데요. 설비점검 식별번호, 우선순위 등급, 점검 주기, 점검 방법 등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관리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욕조 곡선에 의해서 설비의 마모도 추이를 예상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품 관리는 예비품 목록을 관리하고 예비품을 구매하고 재고 관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비작업 절차서 같은 경우에는 정비작업 준비, 안전조치 및 확인사항, 작업 절차, 정비 결과 보고 등 관리를 하도록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비 중요 등급 결정 사례입니다. 사례 1번을 보시면 중요 등급 결정 인자를 모든 설비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 운전 빈도, 운전 환경에 따라서 중요 등급을 8단계로 A부터 H까지 세분화돼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해당 설비 코드는 설비관리 시스템의 속성을 부여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주기 결정 인자는 일반적으로 실운전 시간과 예비기의 채택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합니다. 사례 2번에서는 PSM 대상 설비에 국한해서 중요 등급을 수기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설비 위험성 평가 결과와 제작사의 고장 관련 자료, 사용자 경험을 활용해서 중요 등급은 A, B, C, D 4단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별로 그 작업장에 맞는 설비의 현실에 맞게 등급을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급을 너무 복잡하거나 많은 단계를 운영할 경우에는 실제 환류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3번에서는 설비 중요 등급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안전, 공정 분야의 점수를 매겨서 4단계로 구분하는데요. A등급은 24점 이상으로 중요 관리하고, B등급은 우선 관리, C등급은 일반 관리, D등급은 저위험 설비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 등급에 따라 설비를 관리하되 고장 빈도, 사용자의 경험에 따라서 주기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례 4번은 설비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설비를 A에서 2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C등급 이상은 점검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 5번에서는 설비별로 특화된 설비 점검 진단 기술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경상정비 표준 모델을 운영하거나 위험 기반 검사에 의한 설비 관리를 하거나 배관 식별 관리 기준을 운영하거나 안전 설계 기준을 운영하거나, 사례 6번에서는 방폭 기계 기구류 점검 정비 관리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율적 방폭구역 지정에 의한 관리의 한계라고 제가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2종 방폭구역에 대한 경보장치 설치 누락 지적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규제나가는 규칙 232조에 따라서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특히 2종 방폭구역은 예외 없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누출 감지기가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수검자 해명은 땡땡땡 설비의 주입설비 구역은 외곽에 설치되어 강환기를 적용, 비위험지구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칙적인 방폭구역 대상은 아니지만 자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방폭구역 2종 수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설치 의무는 없다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감독관께서는 2종 구역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누출 감지기를 설치하여 현장에 경보가 울리도록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법적인 사항과 관계없이 자율적인 지정을 하더라도 2종 수준으로 지정을 했다면은 2종 수준에 맞는
법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 해석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방폭구역 같은 경우 일종구역은 항상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비적으로 보호가 되지만 이종 방폭구역은 좋은 조건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경보를 울려주는 것이 더 안전적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폭설비 정비 관리를 위한 자격제 도입 권고입니다. 근거는 코샤 가이드 및 가스 안전 기술 규정인데요. 폭발 위험 장소 구분, 방폭기기 점검 수리 등 방폭 관련 업무는 전문 지식을 갖춘 자가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가스공사 외의 일반 기업은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검자의 해명은 발전소의 경우 방폭기기를 신품 교체 개념으로 설비 관리를 하고 정비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발전 설비는 자격이 아닌 경험 인력에 의하여 정비를 시행하고 있어 자격제 도입은 어렵다는 의견이 되었습니다. 자격제에서 말하는 자격은 경력, 전문 교육, 시험 세 가지 요소를 패스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개선 대책으로는 국정감사 시 국회의원 요구사항으로 현황 파악은 되었지만 도입 기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교육 전문 과정은 방폭시설 설계사, 방폭시공자, 방폭관리자, 방폭정비자 등 과정의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스공사만 자격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발전 현장은 전문 인력 확보와 다른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샤 가이드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법에 들어간다면은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분집 방폭설비의 통합관리 미흡 사례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관련인데요. 문제점으로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물질 위주로 방폭설비가 관리되고 있고 안전부서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석탄에 대한 분진 해석은 다소 모호하고 PSM과 분리하여 관리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검자의 의견으로는 사업주는 가스 폭발 위험 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 장소에서의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전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가진 기계 기구를 선정하여야 하나 분진 해석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과거 국정감사에 지적된 사례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발전소에서 분진 폭발이 발생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분진 지도를 작성하고 방폭 설비 조사를 거쳐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설비 개선을 추진했지만 공정안전관리 대상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행정 지도는 없었습니다. 시중에 카드라 통신에 의하면 분진도 공정안전관리 대상 물질에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수소 벤트 배관의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69조 관련해서 수소 또는 수소를 포함하는 오일류의 벤트하는 벤트 스택은 화재 폭발 가능성이 있어서 좌측과 같은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우측과 같이 정전기 방지등을 설치하여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검자의 의견으로는 수소 벤트 스택의 배출구는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어 정전기 방지 링을 용접하여 설치하고 있고
관련 배관은 접지 운영 중에 있으며 배관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 개선 대책은 정전기 방지 링은 접촉 면적이 큰 도넛형으로 일정한 기능 유지를 위하여 링 부분은 도장을 하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전기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전기 방지 링을 배관 위에 용접을 하여 설치하고 있고요. 이 배관은 접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부에 있는 정전기 방지 링은 도장을 하시면 안 되고 하부에 있는 배관은 배관 관리를 위해서 페인트 칠이나 도장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적사항이 많은데요. 설비 등급 재평가 시행이 미흡하고 예비품 재고 관리가 안 된다거나 배관의 맘의 속도 추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명 예측, 재질 개선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고요. 방폭구역의 운영이 미흡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보통 방폭구역을 운영하는 절차는 누출원 확인, 누출원 목록 작성, 누출량 계산, 환기상태 평가, 환기 유효성 평가, 위험장소 등급 결정을 거쳐서 방폭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범위 평가가 최소 수평 1m 이상이기 때문에 설비적으로 현재 그 협소 설비에 설치된 경우에는 도입이 좀 어려운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를 보면 강제 환기는 강제적으로 환기하는 경우는 방폭구역에서 제외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생산 설비이거나 연료전지의 퓨어셀 내부, 그 다음에 강제 환기형 벤트팬이 있는 경우로 예비기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방폭구역 제외 적용 추세가 있기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안전관리 면담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공정안전관리 담당자라면 잘 알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설비에 대한 검사 기록 관리가 되어 있는가? 각 기기별로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비품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가? 다음은 평가 차관사항인데요. 본사항은 PSM 담당자라면 한 번씩 읽어봤기 때문에 해당 항목별로 관련 내용을 읽어보시고 우리 사업장, 우리 작업장에 어떤 형태인지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좀 어려우면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그런 활동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위한 설비관리 방향입니다. 설비점검 일지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이행실태 점검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점검일지 목록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경보 취명 및 정상이탈 경보 조치 일지, 인터록 시험일지, 설비 지지대 등 도막 측정 일지, TM 조치 현황 분석 일지, 주유구기 진동 경향 분석 일지, 예비품 관리 대장, 접지 측정 기록, 비상발전기 점검 일지, 연료는 몇 시간, 그러니까 비상발전기가 몇 시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료인지, 이렇게 많은 점검 일지가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대다수 이런 유형의 점검 일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감독관이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좀 스킬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설비별 현장 관리에서는 아차 사례가 발생한 설비에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고요. 방폭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체도 외에 바닥에 보행로에도 표시를 해서 근로자한테 인식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등급별 설비관리 주기 및 환류 조정입니다. 설비 등급을 부여해서 설비 중요 등급에 따라서 점검 주기를 많은 사업장이 퍼펙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 상태나 여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조정하거나 환류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 설비 점검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요 등급별 관리도 중요하지만 운전시간 정비에 치중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기가 있는 경우는 운전시간을 분배 위주로 점검 주기를 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방법이 효율적인 설비 관리라고 판단은 되지만 PSM 측면에서는 다소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좀 마련해서라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기적인 설비 점검 평가를 통한 정비 방향의 설정입니다. 인환성 물질의 비파괴 검사나 설비를 변경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MOC 절차를 적용하는 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비 관리 방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과 경험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